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1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교과서 71쪽을 봅시다. 주제 마무리입니다.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땡땡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땡땡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에 있던 내용이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국민이었죠. 1번인 만큼 국민은 여기 이미 찾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2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막으려고 권력을 나누는 일을 말한다. 권력을 나눈다. 그야말로 권력을 나눌 분, 세울 립 해서 권력 분립이겠죠. 자, 여기서 권력 분립 한번 찾아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네요. 가로로. 3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는 일을 말한다. 자, 투표를 하는 일을 바로 학급 임원 땡땡, 대통령 땡땡, 국회의원 땡땡, 선거죠. 선거는 어디 있을까요? 힌트는 가로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생각할 시간 주려고 좀 천천히 기다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4번.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땡땡을 결정한다. 자, 무엇을 결정할까요?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검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예산이겠죠. 돈. 자, 예산 찾아봅시다. 힌트는 세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제 이게 예산이죠.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 그쵸.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곧 정부. 정부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 마지막이네요.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땡땡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니 법원이겠죠? 법원 찾아봅시다. 힌트는 가로 세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각선에 있었습니다. 법원. 자, 여기까지 하면 71쪽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이미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구간인데요. 여기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다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알아봅시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슨 운동이죠? 저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2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이것은 우선 국민 주권이겠고요.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겠죠.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처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은 무엇일까요?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한답니다. 바로 정부겠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정부 조직도와 관련이 있네요.
마지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뭐라고 할까요? 나눠 가졌답니다. 몇 개로? 3개로 해서 3권 분립. 선생님 생각에는 권력 분립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3개로 말을 해줬으니까 3권 분립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 자,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 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그림은 그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은 생각 그물로 할게요. 여기 있는 그물이랑 좀 다르게 그려야 될 텐데 그러면 선생님은 우선 이 가운데 있는 걸 먼저 정하죠. 생각 그물 그릴 때는. 그러면 국민 주권을 먼저 쓸래요. 국민 주권을 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하고 뭐가 있었죠? 과거에는 4.19 혁명 또 5.18 민주화 운동 또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었고 그럼 현재는 청원, 공청회, 또 캠페인 등등이 있으며 헌법에 국민주권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헌법이라는 것도 생각나고 헌법하면 헌법재판소가 생각나고 또 3권 분립도 생각나네요. 3권 분립하면 정부, 법원, 국회가 생각나고 또 국민주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하면 뭐 선거, 투표. 자, 선생님의 생각 그물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생각 그물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주어진 단어는 민주주의, 참여, 자유, 평등, 국민주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3개를 골라볼게요. 왠지 자유와 평등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개 고를게요. 자유와 평등하면 민주주의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이거 3개로 써볼게요.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썼고 또는 이제 다른 단어를 골라서 써볼게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자, 남은 2개니까 이건 2개만 쓸게요. 여기에 잠깐 표시해 줄게요. 민주주의, 자유, 평등, 참여, 국민주권. 자, 선생님이 이렇게 2개를 써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다음 10자말 풀이 놀이를 하며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재미있는 게 많네요. 자, 가로 열쇠 1번부터 볼게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 잘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심의기관이랍니다. 힌트는 사회교과서 58쪽 4글자입니다. 가로 1번. 그렇죠.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세로를 볼게요. 세로 1번 먼저 볼게요.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국회의원이 있는 곳은 바로 국회죠. 간단합니다. 다음 세로 3번도 볼게요. 의자가 있으니까. 세로 3.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 아까 나왔었네요. 짧은 글 찍기 할 때. 그렇죠. 민주주의. 자, 그럼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 자, 이거는 이 전 시간에 했었어요. 주인된 권리. 국민. 자, 국민 주권이죠. 세로 4번 볼게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자, 이렇게 3개 나네요. 3개로 나눠 가진답니다. 3권 분립이죠. 이제 이쪽은 다 끝났고 여기 먼저 볼게요. 7번 세로 7.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곳. 재판관 9명 있는 그곳. 5글자. 헌법 재판소. 맞죠? 가로 8번 볼게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 국회, 정부, 법원 중에 법원. 세로 6번.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 2글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로 정치죠. 자, 가운데 치자가 들어가는 5번.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 지방정부가 있는 거. 지방정부 여러 개가 있는 거.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장점은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사고력 쑥쑥. 우리나라의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과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변화. 파란색이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고요. 초록색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대통령은 대선이라고 하죠. 잘 나눠서 볼게요.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을 써봅시다. 우리나라 투표율이라는 건 대선 플러스 총선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우선 추이부터 볼게요. 추이는 변화하는 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어볼게요. 그럼 좀 더 쉽게 보일 거예요. 자, 어떤가요? 조금씩 내려갔다가 점점점 내려갔다가 2007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만 더. 자, 투표율의 최고 투표율이 어느 정도예요?
89.2 그리고 81.9 80.7 대부분이 80을 조금밖에 못 넘었어요. 2개밖에 못 넘었고, 그러니까 요즘 최근 투표율이 80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훨씬 더 낮고요. 낮은 투표율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표율이 낮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바꿔주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잘 참여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릇됐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써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멈춰놓고 생각하시고 자,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76, 77쪽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는 75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원 1단원이 끝났어요. 사회는 대단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절반이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